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프린트 받으셨죠? 들어갈게요. 투자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 248페이지로 가죠. 248로 가셔서, 248로 가시게 되면, 이제 투자론 파트로 들어갈게요. 앞쪽 파트는 이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로 넘기시면은 이제, 250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틀을 이제 보여드리면 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가 또 나오고 다수가 출제가 되고 따라보세요. 지렛대 효과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문하고 계산 문제 할 거고요. 위험과 수익 관계에도 이제 계산 문제가 기대 수익이라는 거 나오고 포트폴리오, 합의시장 가치, 현금 수지,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이제 6문제가 나오는데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지렛대 효과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250페이지만 보세요. 자, 지렛대 효과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니까 보시게 되면 일단 타인 자본을 빌려서 부채비율이 증가하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죠. 변호사님이. 대부비율이 증가할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지지만 위험도 안 증가해요. 커지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무조건 위험이 증가한다고 했죠. 융자를 받고 주택을 사고 아니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서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지렛대 효과로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면 페이지로 가시면 250페이지 중간에 지렛대 효과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별표를 한번 쳐보시면 25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지렛대 효과의 유형 찾으셨습니까? 정하고 우리가 부하고 중립적이라는 게 있죠. 그죠? 251.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용어 종류를 아셔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총자본 수익률. 이거는 이제 100% 자기 돈만 갖고 투자했을 때고, 지분 수익률은 대출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자를 빼고 자기가 얻는 수익률이고, 지렛대 효과는 총자본과 이제 저당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이자니까 이자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총자본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는 지분 수익률에서 종합 수익률을 이제 공시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요게 중요한데, 자, 정의 지렛대 효과하고 부하고 중립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어떤 수익률이 제일 커야 돼요? 저당이 커야 돼요? 지분 수익률이 커야 돼요? 지분 수익률이 크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지총적. 그럼 저당 수익률은 이자니까 이자가 높아진다. 지분 수익률이 높아진다. 지분 수익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요즘 이제 총자본 수익률이 만약에 돈을 안 빌렸을 때가 7%다. 그럼 이자가 만약에 2%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만큼 높아지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수익률이 낮아지겠어요?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높아지니까 7% 이상으로 가고, 만약에 얘가 7%인데 이자가 만약에 10%다. 그럼 마이너스가 났죠.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찍더라도 얘보다 낮은 걸 찍으셔야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10에서 10을 빼면은 0이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가 없어요. 다 똑같다라는 거. 이따가 이제 문제를 약간 좀 풀면서 말씀을 드리고, 지분 수익률에 대한 그 계산 문제는 내 돈이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럼 임대소득이 있으면 이자를 빼겠죠. 가격 상승이 있으면 또 더해서 빼고요. 그다음 총자본은 내 돈만 갖고 투자했을 때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밑에 지렛대 효과의 특징은 이제 안 한 거 위주로 가지고 가시는데, 일단은 계산 문제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해드려서 일단 25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52페이지로 가시면 252페이지에 예제가 1번, 2번, 3번이 있죠. 여기서 가장 유력한 건 1번이에요. 1번에다 별표 3개 치세요. 1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1번이 출제 빈도가 높고, 또 올해 찍는다면 1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한 번 나왔다가 좀 안 나오고, 3번은 이제 이 시청에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번 위주로 좀 가져가시는데, 우리가 이제 일단은 제가 여기 이제 자, 만약에 1억이, 자, 따라서 총 투자해. 전체가 1억을 내가 투자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라는 거는 돈을 빌린 거고요. 내 돈이 지분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임대사업 하다가 임대소득이라는 게 있죠. 2천만 원 벌었습니다. 그럼 전체 투자 수익률은 돈을 안 빌렸을 때가 1억에다가 2천이니까 20%가 된 거죠. 그 돈을 빌리게 되면 이 수익률보다 낮아야 돼요? 또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래서 내 돈이 내려간다. 내 돈이 얼마죠? 아까 4천이 되겠죠. 그럼 2천에다가 가격이 2%가 상승했어요. 그럼 200만 원이 상승했으니까 2,200에다가 우리가 600을 빼니까 40%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따라서 내 돈이 내려간다. 그럼 수익에서 이자를 빼려는데 가격 상승이 있으면 또 더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가장 우리가 보편적인 또 문제인데 일단 제가 거기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거거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퍼센트로 나오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퍼센트로 나오게 되면 대부 비율이라는 건 돈을 빌린 비율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50%에서 60, 80%로 이제 늘어난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전체 금액을 따라해보세요. 100원을 투자했다. 그럼 돈을 빌린 게 50, 60, 80이죠. 그죠? 그럼 50이면은 타인 돈이 50이면 내 돈이 그냥입니까? 50입니까? 50이죠. 그러면 100원에서 15% 벌었다는 건 전체 수익이죠. 그래서 전체 수익은 같다. 근데 그냥요, 이자율이 10%면서 돈 빌린 거에 대한 이자가 다르겠죠. 그럼 50원에서 10%니까 5원이잖아요. 그죠? 내 돈은 50원 나가서 15에서 5를 빼니까 10이니까 20%가 나오고, 자, 타인이 60이면 내가 얼마야? 40원이 되겠죠. 15에서 60원에서 10% 6원이니까 9원이니까 22.5%가 되겠고, 자, 이건 따라서 80원을 빌렸다. 그럼 내 돈이 얼마 나왔어요? 20원. 전체가 15원이죠. 거기서 이제 80원에서 10%를 먹으니까 이거 치니까 35%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문제 보시면 3번. 총 자본 수익률이 있고 저당 수익률이 있고 부채 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얼마큼 상승하냐 나오죠. 근데 이게 이 시차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다 옮겨놨는데 들어보세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총자본 수익률하고 저당 수익률은 총자본 수익률은 전체 내 돈만 갖고 투자했을 때고 저당 수익률은 은행 이자예요. 그럼 은행 이자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얘가 높은 게 정의지렛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총자본에다가 총자본이 10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10%에다가 자, 따라서 이자를 뺀다. 그럼 8%를 하더라도 2%는 더 벌잖아요. 2%. 그럼 이건 따라서 정의 지렛대효과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10%보다 낮아지겠어요? 10%보다 높아지겠어요? 높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부채비율이라는 건 타인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원이면 타인 돈이 50원이 나갔다는 거는 0.5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2%에서 반이니까 1%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11%가 된다. 근데 굳이 제가 이거를 왜 해드리냐면, 자,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요거는 따라서 정의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자가 더 높아지면은 얘가 30%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부과된다는 것은 부채 비율을 낮춰야 돼요. 이자가 바뀌어야 돼요. 이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자가 바뀐다. 이자가 바뀌어야 다른 지렛대효과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면은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251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지렛대효과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우리가 지렛대효과의 특징은 양가로 2번 만약에 전액 자기 자본을 투자하게 되면 금융 쪽이 완전히 그냥요 제거할 수도 있어요. 제거할 수도 있고 3번하고 4번에다가 덧붙여 보세요. 3번하고 4번. 만약에 우리가 부에서 정으로 전환시키려면 부채비율을 낮춰야 돼요. 이자를 바꿔야 돼요. 이자를 바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에다가 덧붙여 보세요. 3번이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고 4번이 감정평가 문제인데 그럼 부에서 정으로 가려면 부채를 낮춰야 돼요? 이자를 낮춰야 돼요?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부채 비율은 여기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자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문제는 이 시청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제끼시고 그냥 이론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을 봤지만 총자본과 저당이 동일하다면 10에서 10을 빼면 0이죠. 그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수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저번 이제 프린트 같은 걸 나눠드려 있기 때문에 이제 프린트를 다 활용하시면 돼요. 예전에 프린트 나눠드린 게 있으니까. 자, 그럼 따라서 지총적. 그럼 부등호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저분이 많이 먹어야 돼요? 지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지가 커야지만 정이 되겠죠? 자, 레버리지는 항상 위험이 안 증가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커지면 정은 자기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하죠. 얘는 자기자본이 하락하고요. 중립적은 자기자본이 불변이고 중립적은 부채비율 변화도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뭐 식은 있다 했고 여기에 대한 거는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칠판을 한번 보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지총적. 그럼 정이 되려면 그냥이 돼요. 지분이 제일 높아야 돼요. 부가 되는 건 정당히 높죠. 같은 건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만약에 부에서 정으로 전환하려면 부채비율을 낮춰야 된다. 이자를 낮춰야 된다. 그것만 좀 잡으시면 돼요. 그죠? 잡으시고 넘기시면 제가 문제 중에서 몇 번이 가장 유력하다고 했어요. 1번이 유력하다고 했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1번을 같이 풀어본다면 예제 문제로 가볼게요. 1번. 자, 들어갑니다. 부동산 투자 시 타인 자본을 활용했어요? 기업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않았다는 거는 돈을 안 빌렸다는 얘기죠. 안 빌렸고. 자, 1번의 기억을 한번 가볼게요. 이거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50% 활용했다는 건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기억하고 니은을 봤으면,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한다.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내 돈이 내려간다. 근데 기업은 타인 돈을 빌렸다, 안 빌렸다. 안 빌리면 기간 초에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10억이 전체적으로 돈이 나간 거예요. 그래 나가고 그 다음에 순소득의 임대소득이 3천만 원을 벌었고 가격 상승률이 2%죠. 그리고 10억의 2%는 2천만 원의 가격 상승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출 조건은 은행이 이자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4%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얘는 어떻게 돼요? 돈을 안 빌렸으니까 10억이 전체 금액이 되겠죠? 되고. 자, 소득하고 가격 상승이에요. 그럼 소득은 아까 순영업 소득이 얼마였어요? 3천만 원이 되죠? 3천만 원이 되고, 3천만 원이 되고, 자, 우리가 10억에서 2%니까 2천만 원을 번 거잖아요. 그죠? 2천만 원.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5천이니까 10억을 5천으로 나누면 거기 밑에 커닝 해보세요. 몇 퍼센트가 나와요? 5%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요거는 타인 돈을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안 빌렸을 때고. 그럼 타인 돈을 빌리게 되면은, 자, 따라서 내 돈이 내려간다. 그러면 타인 자본이 몇 퍼센트를 빌렸어요? 니은해 보시면. 그러면 내 돈은 얼마 나갔어요? 5억 나갔잖아요. 이거 가시겠어요? 내 돈이 내려간다. 자, 따라해보세요. 소득은 같다. 소득, 임대소득하고 가격 상승 같죠? 그래서 5천은 같고, 5천만 원에다가 빼기.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5억을 빌렸잖아요. 그럼 5억에서 얘가 4%를 먹었겠죠? 몇 퍼센트를 먹었다? 4%. 그럼 그걸 계산하면 2천만 원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먹었다? 2천. 그러면은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3천만 원이 되겠죠? 3천만 원. 3천에서 5억을 나누게 되면 계산기 안 갖고 오셨으니까 커닝 해보세요. 밑에 몇 프로가 나왔어요? 6%가 나왔죠? 나중에 집에 계산해보세요. 6%. 그럼 여기서는 타인 돈을 안 빌렸을 때는 몇 퍼센트에 대한 수익률이 나오고 5%. 타인 돈을 빌리면 6%. 그럼 투자 안 해야 돼? 투자해야 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질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아까 제가 해드렸던 그걸 보시고 3번은 이 시점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것만 아까 보시고 몇 번이 제일 중요하다? 1번 넘어갈게요. 자, 투자의 수익과 위험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수익과 위험으로 가셔서 자, 오른쪽 253페이지 가시면 투자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우리가 만약에 실현된 결과가 예상된 결과가 벗어나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래서 그 위험을 측정하는 게 따라서 분산, 표준 편차, 위험을 나타난다. 그럼 예상에서 실현 수익이 벗어날수록 많이 위험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다가 이 저작을 해놓으셨냐면 253페이지를 가보세요. 가시면 거기에 핵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 위험이 있는 게 불러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분산, 표준 편차, 변이계수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뭘 나타내는 것이고 위험. 그 다음 밑에 수익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단어는 수익이죠. 확률을 고려해서 평균을 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는데 자, 요게 그대로 이제 적혀져 있는 게 있다가 제가 놓아야 될 텐데 혹시 계산기 다 갖고 오셨나요?
우리가 제가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GT를 이용하는 거 하고 계산기 꺼내보세요. 일단은 계산을 기출에서 원래는 해야 되거든요. 해드릴 테니까 계산기 꼭 갖고 다니세요. GT 아시죠? GT. 그래서 GT 이용하는 거니까 들어볼게요. 지금 예제 1번 찾으셨습니까?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자, 떠보세요. 기대 수익률 곱해서 더한다는 평균을 내는 얘가 가장 가성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문제 해놨나? 아, 해놨다. 여기. 자, 지금 1번 보고 계셔요? 여기서 다 해놨어. 요거까지 다 풀어줄까, 오늘? 다 해줄게. 자,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의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수익률이 예상치 아래 같다. 기대 수익을 봐라. 자, 경제 환경 변수가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확률을 고려한다. 그래서 가중평균을 써요. 그죠? 그래서 얘가 20, 60, 20이고 4, 8, 13 맞아요?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계산기 쓰는 방법은 계산기를 꺼내보세요. 꺼내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걸 곱하는데 중요한 게 여기다 퍼센트를 붙이고 자, 지금 여기 칠판 20 곱하기 4% 아시죠? 그 숫자 퍼센트를 누르셔야 돼요. 눌러보세요. 20 곱하기 4%. 20 곱하기 4% 눌렀어요? 0.8 나오나요? 그 다음에 60 곱하기 8%. 60 곱하기 8%. 4.8 나오나요? 그 다음에 20 곱하기 13%. 2.6 나오나요? 그 다음에 GT를 눌러보세요. 그럼 8점이 나오나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동영상이 찍히니까 요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계산기가 다 해준다.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죠? 이렇게. 요거 아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2번도 해주자. 자, 2번 할게. 2번 있어요? 자, 따라서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야매로 가는데, 저 보세요. 아까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지금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기 가로친 걸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볼게요. 칠판. 비관적이면 수익이 높게 나와요? 수익이 낮게 나와요? 낙관적이면요? 높게. 그럼 얘와 얘 사이를 찍으시라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못했네? 이해했어요? 그럼 4가 들어가진 않겠죠? 6 들어가겠죠? 8 안에 들어갔잖아요. 10, 12가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 얼마고 얼마에서 찍는 거야? 6하고 8을 찍는 거야. 그렇게 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 난이도가. 알겠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 넣자. 그럼 내가 8을 넣었어. 그럼 8을 넣어서 이게 나오면 얘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얘가 아니면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요것도 한번 쳐보세요. 자, 넣으셔서 20 곱하기 4%를 눌러보세요. 20 곱하기 4%. 그 다음에 40 곱하기 8%. 그 다음에 40 곱하기 10%를 누르고 GT를 눌러보세요. 8이 나와야 됩니다. 8 나오나요? 개인마다 다 틀리네. 자, 이렇게. 20 곱하기 4% 누르면 0.8 나와요? 그 다음에 40 곱하기 8% 하면 3점이 나와요? 40 곱하기 10% 하면은 4 나와요? GT 눌러보세요. 8 나와요? 그럼 얘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교수님, 그러면 얘를 넣었더니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얘 찍으면 되지. 내 말이 틀려? 맞잖아. 어차피 뭐 이게 못해. 밑에 봐봐. 요거 X로 놓는데 따라서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못해. 내 말 맞다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와 얼마 사이를 보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 찍으면 심각하지. 이 둘 중에서 찍으란 말이야. 둘 하나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렇게 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몇 퍼센트가 정답이겠어요? 8%가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가중 평균을 낸다는 얘기죠. 그죠? 평균을 낸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기대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변이계수라는 게 있어요. 무슨 계수가 있다? 변이계수. 그래서 제가 밑에 박스에 보시면 위험의 측정이라는 사례가 하나 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55페이지 밑에 박스 보고 계십니까? 표준 편차 있습니까?
거기 위험이라고 적어놨습니까? 위험이고요. 자, 이건 수익이에요. 수익이다. 그러면 이 표준 편차가 너무 벗어나면 위험해요. 그럼 수치가 높아야 돼요? 수치가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차가 너무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럼 20하고 30 중에서 30이 더 수치가 크죠? 그러면 그냥요, 위험해요. 그래서 따라서 절대적 위험도. 위험만 봤을 때라는 거죠. 그죠? 지금 밑에 1번에 표준 편차라는 단어가 있어요? A보다 B가 더 크죠?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만 봤을 때 B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냥입니까? 얘가 수익이 더 높습니까? 높죠. 반드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따라서 변이 개수, 따라서 상대적 위험도, 수익에 대한 위험, 수익에 대한 위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위험이 올라가고 수익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죠? 요거 0.2하고 0.15 중에선 높은 게 위험하죠? 0.2 A는 절대적 위험도입니까? 상대적 위험도입니까? 변이 개수가 얘가 더 크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라해봐요.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개수, 이거 나오면 뭘 찍으셔야 돼요? 위험을 찍으셔야 되죠. 그럼 변이 개수는 어떻게 된다? 위험이 올라가서 야, 너 이렇게 변하냐? 위험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는 수익이다, 위험이다, 위험.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은, 따라해봐요. 위험의 유형. 자, 부동산 투자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오른쪽에 잘 돼 있는 게 257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나요? 별표 하나 쳐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거기 내용하고 비슷하니까 이제 노란 색깔 위주로 가는데, 자, 사업상 경영을 해야 되는데, 사업 자체에서 수익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사업장은 찾기 쉬운 위치라고 해서 시장, 운영, 위치적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시장은 그냥요, 항상 변해요. 경기가 침체해서 공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수요와 공급이 변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운영은, 자, 따라서 운영, 영업,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운영을 잘못해서 영업 경비가 많이 나가거나, 임대료가 많이 나가거나, 연체가 됐거나, 근로자의 파업 같은 건 이제 운영에 대한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적혀져 있는데, 저자분이 책을 잘 쓰셨는데, 만약에 29번지의 아파트 부지인데 30번지에 공동묘지가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 부지값이 떨어지죠.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지금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위치적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지금 거기 보시면은 부동성 때문에 입지 선정이 실패했죠. 근데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 법은 항상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럼 법이 바뀌면 내가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따라서 금융적 위험. 대출을 많이 받아서 채무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금융적인데, 만약에 자기 자본을 다 투자했으면 금융적 위험은 그럽니까? 제거될 수도 있습니까? 근데 지대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법은 이제 정책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다는 거니까 정책이나 규제, 또 이자율 변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변화는 법률적이다. 인플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얘가 잘 나와요. 인플레. 자, 인플레는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대출자 쪽으로 물어봐요. 누구 쪽으로 물어본다? 그럼 대출자는 받고 있는 그런 원리금에 대한 원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고정을 원하겠어요? 변동을 원하겠어요? 변동을 원하죠. 지금 인플레 보고 있나요?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자는 어떤 이자를 선호합니다? 변동 이자를 선호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왜 요즘 이제 대선이 끝났고 대통령을 대변하는 따라서 대변인이라는 거 아시죠? 따라서 대변인. 자, 그러면 대출자는 인플레 때는 어떤 이자를 선호한다? 변동을 선호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그냥이다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요, 이자를 올려. 그럼 어떤 이자를 선호해요? 변동. 그 다음에 유동성은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인데, 자, 우리가 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현금화가 쉬운데 부동산은 현금으로 전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시장 가치가 하락하죠. 낮은 현금성에서 오는 것이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위험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해드리겠고 25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따라해보세요. 수익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또 나올 거예요. 찾으셨죠? 그래서 이걸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가볼게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항상 분석이라는 걸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을 해야 돼요. 전에. 그럼 기대됐다는 건 항상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겁니까? 실제가 아니죠. 그죠? 예상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1억이라는 투자 비용이 나갔어요. 투자 비용이 나가서 우리가 시장 가치라는 시세를 얘기하죠. 예상 순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이라면 기대 수익률이 20%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하 자본에 대한 이제 수익률인데, 자, 그럼 기대는 그냥요, 예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상. 그래서 페이지로는 258페이지 가시면 밑에 기대 수익률 있나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예상이 중요합니까? 예상 수익과 지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얘가, 아직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에요? 사전적. 예상이고, 내부는 아직 보지 마세요. 좀 헷갈리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만약에 20%가 있다고 해서 투자해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가져와야 돼요. 그럼 최소한 내가 요 정도는 나와줘야지만 투자하죠? 최소한이니까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최대다, 최소다. 최대라 그래야 돼요? 최소라 그래야 돼요? 최소. 그 다음에 주관적이며 만약에 얘가 10%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얘를 포기하니까 어떤 기회에 대한 포기한 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20%가 크다. 그러면 선택을 하겠죠. 근데 요거가 크면 선택해요? 안 해요?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학계론에서 요거가 나오면 작아야 된다. 그럼 뭐가 더 커야지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기대가 커야 투자하죠. 실현을 거꾸로 하면 현실이죠. 자, 그럼 투자했어요?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의 중고로 사용할 수는 없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26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60페이지 가시면 밑에 투자 균형과 투자 가치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별표 쳐보세요. 그럼 아까 제가 기대하고 요구 수준 중에서 어떤 게 높아야지만 투자한다 그랬죠? 기대가 높아야지만 투자한다 그랬죠? 작으면 기각하죠. 같을 때도 균형인데 어떤 게 나오냐면 밑에 26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하고 오른쪽 양가로 2번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별표. 자, 여기 이제 출제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돌아보죠. 자, 만약에 아까 1억에서 내가 1억을 냈다는 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투자 비용. 그럼 내가 1억이 나간 거잖아요. 그죠? 나가서 투자 비용이고 내가 시장 가치가 나가게 된 거죠. 시장 가치 나가서 예상 순수익이 있다는 거죠. 예상 순수익 2천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에 대한 기대 수익이 나왔다면은 만약에 20%고 얘가 10%다. 그럼 투자를 하시겠죠. 그럼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가격이 올립니까? 올리죠. 자, 따라서 투자하기 전이다. 가격만 올렸다. 그럼 내가 1억이 아니라 3억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지겠어요? 수익률이 낮아지겠어요?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상승한다?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나중에 같을 때까지 간다는 거죠.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거가 커요? 요거가 크면 투자를 해요? 안 해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면 따라보세요. 가격이 싸진다? 1억에서 2천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반대로 하락한다? 수익률은 상승한다?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세요. 따라보세요.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그럼 기대가 크면 나중에 기대 수익률은 점차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게 되겠고, 기대가 작으면 나중에 기대가 상승하죠? 이렇게 해서 이거 위주로 좀 가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밑에 보시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래서
시장 가치는 시세예요. 답변 시세. 자, 그럼 우리가 시세라는 것은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래서 시세라는 것은 내가 이 10억을 여기다 사야 돼요. 박아야 돼. 투자 비용이야. 자, 1억을 박았어. 그럼 투자 비용이라는 자체의 시장 가치는 나만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그럼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죠. 이해하셨죠? 그럼 따라서 1억을 투자한다. 그럼 1억을 투자해서 내가 1억 벌어야 돼? 더 많이 벌어야 돼? 무슨 가치가 더 커야 돼? 투자 가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나오는데 이 요구 수익률이 자 따라해보세요. 할인율. 자 우리가 옷이 위험할수록 옷이 하자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으면 옷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 크면 요 할인율을 낮추겠어요? 요 요구 수익률을 높이겠어요? 높이죠. 그럼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가치는 어떻게 되죠? 하락한다는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261페이지 투자 가치 있어요? 그럼 1번 밑에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럼 2번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이 커지죠. 그럼 요구 수익률 하향 조정, 상향 조정. 그럼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투자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밑에 2번의 시장 가치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그것만 가져가세요. 그럼 밑에 양거로 3번의 별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중에서 어떤 게 더 커야지만 투자하겠어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죠? 만약에 시장 가치가 크면 또 선택하겠어요? 기각하겠어요? 기각한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 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259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259. 자, 259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요구 수익률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하나의 박스가 하나 있죠. 자, 요건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거기 보시면 무이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우리가 이 정기금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연 2% 준다. 그러면 그냥 해요. 이건 확실해요. 확실하죠.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간의 대가, 1년이 지나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랑 같이 저기 국민은행 가게 되면 나만 줘요? 다 줘요. 그럼 투자의 일정 시점에서는 일정하겠죠. 그럼 이거는 투자자에 따라 바뀝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뀝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회비용이라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포기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가 시간에 대한 비용, 또 시간의 대가, 또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죠. 근데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더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개인마다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걸 위험 조정률이라고 하고, 우리가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지고,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진다는 거죠. 자, 가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계산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무위험률은 그냥입니까? 시간에 대한 비용입니까? 위험할 중요는요. 위험에 대한 거고요. 파란색깔 찾으시면 돼요. 기억해 보시면 무위험률은 그냥이요. 시간의 대가요. 그럼 은행이자 같은 거는 안전하죠? 확실합니다. 그럼 B에 보시면 이건 투자자한테 따라 바뀌는 거예요. 일반 경제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경제상에 따라. 그러면 A, B, C, D에 보시면은 투자자의 위험이나 투자의 위험보다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개인의 위험은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더 달라고 해야겠죠? 그럼 따라서 위험할 증률, 대가를 내주는 거죠. 위험의 대가. 이거는 B에 보시면은 시장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위험과 개별적인 투자안에 대한 위험에 따라서 위험도가 클수록 보수적인 에는 더 위험 더 높이는데 위험도 차이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따가 저희 설명하고 넘겨보세요. 따라서 피셔 효과. 효과가 얘기했어요? 피셔가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인플레도 고려합니까? 인플레도 고려해서 가자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26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60페이지 가시면, 거기 맨 위에 보시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는 게 나오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간다면,
우리가 이제 위험 할증률에 따라서 투자자의 태도가 달라요. 그럼 가장 이제 유력한 게 262페이지 2번에 유형해 보시면, 다시 위험 회피형. 거기다 배포쳐 보세요. 위험 회피형이 가장 우리가 잘 나오는 부분이고, 모든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이라고 전제를 깔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1번이 위험 회피형에 대한 얘기인데, 자, 아까 개인마다 할증하는 게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위험 혐오적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위험을 거의 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험 회피적은 우리가 만약에 동일 수익에서는 더 위험한 데 투자하겠어요? 좀 덜 위험한 데 투자하겠어요? 덜 위험한 데. 그럼 덜 위험한 걸 선택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굉장히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죠.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위험을 감수한 거잖아요. 그죠? 부동산. 그럼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죠. 자, 여러분들 위험하지 않는 건 그냥입니까? 은행 이자밖에 없습니까? 무위험율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화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 은행 위험해, 안 위험해? 아니, 위험해? 아니, 확실하잖아. 뭘 한지도 지금 몰라. 은행 위험하니까 은행 2%보다 난 더 달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좀 천천히 하기로 했어. 자, 그러면 갈게. 그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건 그냥이야 은행으로 가야 돼. 그럼 얘 부동산 못 투자하잖아요. 이해 갔나? 그럼 그냥이야 감수를 해. 감수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감수하는 위험이 있겠죠.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갑돌이가 번지 점프를 합니다. 갑돌이가 번지 점프를 해서 뛰어내야 돼요. 12m가 가장 공포스럽다고 하죠. 다리 출혈했어요. 얘가 이제 어렸을 때 고소공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안 뛰어내릴까요? 돈 주면 뛸까요? 뛸 수 있죠. 10만 원 주면 안 뛸까? 안 뛰어요. 100만 원 주면. 1000만 원 주면 생각해보고 1억 주면 그냥 뒤에서 밀라 그래. 계속 뛰잖아요. 그 원하는 대가를 주어지면 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IMF는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피할 수 없는 것은 감수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지. 다시 갈게. 자, 얘가 지금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거는 동일 수익에 더 위험한, 덜 위험한. 합리적이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네? 감수하지 않았으면 은행에 갔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감수하는 위험이 있어. 있죠. 대가가 주면. 근데 개인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혐오도가 틀리다는 거죠. 그죠? 근데 IMF는 피할 수 있어? 없어? 세계적으로 감수해야겠지. 그럼 가볼게요.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262페이지 하고 있어요. 1번, 동남 1번. 기대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 대부분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그럼 이러한 행동을 뭐라 그래요? 아니, 제가 읽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라고. 위험, 혐오 쪽이라는 게 있잖아요. 찾았어요? 가장 합리적인 태도라는 단어가 나오나? 그 다음에 2번. 위험 혐오 쪽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대답 잘하다니. 자, 위험 전혀 감수하지 않으면 그냥 부동산 투자에 은행에 가. 그럼 그걸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수익률은 무위험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갔나? 그러면 얘도 그냥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다는 투자에 진정한 투자를 볼 수가 없죠. 그럼 3번.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1억 주세요, 2만 원만 주세요 라는 거면 지가 돈 주면 뛴다는 얘기예요. IMF는 피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체계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죠? 근데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자, 한번 가볼게요. 칠판. 본다라는 게 똑같다,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이고 위험이라면, 저는 1억 주세요. 저는 1000만 원만 주면 돼요. 1000만 원. 전 2만 원만 주세요.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더 달라고 합니까? 그럼 회피도가 높잖아요. 따라서 가파르다, 가팔라요. 그죠? 그럼 얘를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무슨 적이라고 합니다? 보수적. 얘는 어떻게 돼요? 요구하는 게 큽니까? 요구하는 게 작습니까? 작죠. 이걸 따라해 보세요. 공격적. 공격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서 있는 요거 그래프 지금 보고 계셔요? A가 무슨 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수적. 안 맞나요? 가팔라요. 가파르고. 누워있는 애는 누구예요? 공격적.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완만하죠. 찾으십니까? 그래서 보수적은 방패라고 적어놓으세요. 방패. 그 다음에 공격적은 창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방패는 그냥입니까? 막습니까? 따라서 가파르다. 창은 자꾸 찌르려고 하겠죠. 완만하다는 거죠. 오죽하면 할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위험이 클수록 더 달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1번에 자,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라고 되어 있죠? 비례 관계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높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세라는 게 있어요. 상세. 따라서 퉁친다. 퉁쳐요. 그래서 내가 야, 한 대 딱 때리면 위험하지. 야,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끝내자. 따라서 퉁친다. 그럼 퉁친다는 거예요. 위험이 클수록 뭐도 높아요. 수익도 높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보세요. 그럼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죠. 같이 움직이는 것은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위수비 무슨 뜻이에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오른쪽에 기출에 뭐가 떴냐면 투자 위험의 표준 편차와 기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지금? 비례죠. 그걸 정의 관계라고 해요. 따라서 정의 상관. 정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필기를 하시는데, 이게 기출인데, 자, 같이 움직이면 정이라고 해요, 정. 플러스 상관관계. 거기 정의 상관관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같이 움직이면. 정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상관관계라고 하고, 자, 따라해보세요. 반비례. 반비례는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은 부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부의 상관관계.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만약에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죠. 같이 움직이는 것을 부예요, 정이에요. 정의 상관관계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위수비도 있고 위수정도 있어요. 따라서 위수비, 위수정. 그럼 위험과 수익이 같이 움직이면 부다 정의 상관관계다. 정의 상관관계로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기출문제이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위수비 무슨 뜻이에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그래서 위수정 무슨 뜻이에요? 위험과 수익은 정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3번하고 4번을 미추쳐 보세요. 3번하고 4번. 자,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위험. 아까 번지 점프를 뛴다는 건 동일한 위험이죠. 그래서 아까 보수적 기억나나? 보수적? 보수적은 창이야, 방패야.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제 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보수적은 방패라고 적었죠. 그럼 그냥 막아.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 가파르잖아요. 맞죠? 그럼 그냥 해야 더 달라 그래. 그럼 여기 가파르다는 거는 위험 쪽으로 가 있어, 수익 쪽으로 가 있어. 수익 쪽으로 가니까 수익을 더 많이 달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공격적은 방패야, 창이야. 창은 이렇게 완만하죠. 그럼 더 낮은 수익이니까 요구 수익률가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해. 답세. 개인마다 틀리다. 그래서 5번에 가시면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으로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2번에 유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건 그냥 굵은 글씨에다가 밑줄만 쳐놓으세요. 굵은 글씨에. 자, 위험의 P형 굵은 글씨 찾으셨어요? 공격적인 놈은 그냥이야 보수 쪽보다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이 높으면 좋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위험 회피고, 위험 추구는요. 자, 따라해봐요. 수익이 먼저 나온다. 위험이 먼저 나와요. 수익이 먼저 나와요. 그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은 기억에 위험의 크기에는 관계가 있다, 없다. 기대 수익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유형이에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회피형이다. 위험 회피형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은행 이자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확실하죠? 그럼 이건 내가 바꾸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바꾸는 거예요? 경제 상황에서 한 군데에서 기준금리를 높이면 얘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투자자와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만 2% 줘요? 다 줘요. 그럼 일정 동일 시점에서는 같죠? 근데 개인마다 그냥이니까 할증하는 게 다르니까.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나? 3층 땅 아저씨랑 631 땅 아저씨는 631 아저씨는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그럼 이게 커지면 이게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인플레까지 고려하고. 그럼 아까 위험형호 쪽에는 자, 동일 수익에 더 위험한 좀 덜 위험한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았으면 은행에 투자했겠죠. 대답해봐요.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건 감수했다는 거죠. 근데 돈 달라는 게 그냥이야 개인마다 달라. 얘는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보수적으로 회피도가 크니까 가파르고 완만하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IMF는 피할 수 있어? 그럼 피할 수 없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고 밑에 263페이지 가시면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위험을 처리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주세요.